제6장 신들의 운명 두 번째입니다. 현재 화성에서 10개 구역으로 나뉘어 살고 있는 화성인들의 주거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도 최소한 10개 구역의 정착지가 필요하다. 어떤 구역민들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기에 특히 정착지의 환경조사는 아주 중요한 임무였다. 그리고 기존의 지구 연구기지를 통합 관리할 메인 연구단지가 건설되는데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작업 속도를 감안하면 최저 1000년 이상은 소요될 장기 프로젝트였다. 착륙지가 가까워지자 슈카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앱세나 연구기지와 교신했다. 여기는 지구 탐사팀장 슈카라입니다. 착륙을 허가 바랍니다. 여기는 앱세나 연구기지, 착륙해도 좋습니다. 지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연구소장 게버의 환영 인사에 슈카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지구를 탐사할 때마다 게버와 교신을 해왔기에 오랜 동료처럼 느껴졌다. 반갑소, 게버 소장. 앱세나 연구기지. 슈카르의 우주선이 착륙장에 정확하게 안착하자 착륙장이 통째로 하강하며 우주선을 지하 경락고로 이동시켰다. 이어 착륙장은 다시 상승하여 지상이 차단되고 지하기지를 완벽하게 은폐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슈카르 일행이 연구기지로 들어섰다. 게버가 연구원들을 대동하고 마중 나와 있었다. 또 뵙는군요, 슈카르 팀장님. 잘 지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 두 분은 나와 함께 탐사를 지휘할 조장들로 지리학자 모스칸과 해양학자 클렌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수고할 연구 요원들입니다. 슈카르가 두 사람을 소개하자 게버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슈카르는 연구원들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다. 슈카르는 앱세나 연구기지를 이렇듯 직접 둘러보기는 처음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거대한 지하도시가 만들어졌는지 감탄할 만큼 기지 내부는 웅장했다. 이주를 위한 지원기지로 확장되었다고는 들었는데 앱세나도 시설이 개선되었나 보군. 연구기지에서는 화성에서 무선으로 송전받은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슈카르 일행은 무선 전력 수신 시설을 지나 회의실에 이르렀다. 넓은 회의실에는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었다. 사실 앱세나 연구기지는 오래전 슈카르의 아버지 슈트켄이 지구의 화성인 생존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한 시설이었다. 그래서인지 슈카르는 왠지 모를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게버가 홀로그램 영상을 띄우며 보고를 시작했다. 지구의 현재 생태계는 화성의 고생대와 비교해 동식물의 종류나 개체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은 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지구의 대기권에서 불꽃이 피어올랐다. 지구의 대기권은 비교적 견고해서 작은 크기의 소행성이나 운석들은 대부분이 대기권 진입 시에 타버려 화성보다 훨씬 안전하죠. 슈트켄 대표님께서 앞서 연구기지를 설계하신 덕분에 지구로의 이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가 상당수 축적돼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질적인 문제나 생태환경과 기상환경 등은 더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클렌시아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말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머스칸 박사가 파견된 거지요. 훌륭한 분들과 함께 탐사에 임하게 돼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미소를 띠며 물었다. 혹시 지구 임무 중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없나요? 화성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동물의 특이한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 말이에요. 그녀의 맥락한 질문에 회의실의 긴장된 분위기가 다소 풀어졌다.
오래전에 작은 회피능이 있기는 했죠.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지구에도 보낸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계보가 홀로그램을 통해 영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채모가 약간 듬성듬성하고 피부색이 그리 검지는 않은 고릴라를 보여주었다. 밀림 상공에서 찍힌 영상이다 보니 촬영 각도가 너무 가파르고 화질도 선명치 않았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슈카라는 가슴이 저려왔다. 계부가 보여준 영상은 그가 15년 전 아버지 스트켄과 함께 본 적이 있었다. 이곳 앱세나 연구기지에서 전송한 영상 자료였다. 당시 그는 돌연변이가 혹시 고릴라에 의해 납치된 자신의 아들 고도일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에 이미 잊은 지 오래였는데 또다시 그 고릴라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된 것이다. 보시다시피 렌즈가 나무 잎에 가려지면서 영상을 보정하기도 어려워서 더 이상 선명한 화질을 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아무센 연구원은 이후 돌연변이 고릴라를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주변의 밀림지들을 두루 탐색했지만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렀으니 그 돌연변이는 이미 죽을 수도 있죠. 그러자 아무센 연구원이 웃음기를 띠며 말을 받았다. 소장님, 저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데요. 어허, 그런가? 회의실에 가벼운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클렌시아는 여러 각도로 돌연변이 고릴라를 살피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가 해양학이 전공이라 영장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물고기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녀의 맹랑하고 능청스러운 조크에 한바탕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재미있어 했지만 슈카르만은 웃지 않았다. 돌연변이 고릴라를 단순한 농담거리로 삼기에 그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그날 밤 슈카르는 믿을 수 없는 악몽을 꾸게 되었다. 밀림을 탐사하던 그가 갑자기 습격을 받게 되었다. 검은 털이 무성하고 이빨마저 누런 고릴라가 사납게 외치며 달려들었다. 그러다 공포의 순간에 고릴라의 모습이 고도와 겹치면서 그는 아찔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겨우 잠에서 깨어난 슈카라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미 오래전 가슴속에 묻어있는 고도를 다시 끄집어내다니. 침대에서 내려선 슈카라는 혼자 연구실로 향했다. 한밤중이기에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다. 악몽 때문에 잠이 달아나 침대에 더 누워있고 싶지도 않아서 지구의 지질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지구 몇 곳에 세워진 지진 감지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홀로그램을 통해 드러났다. 지구의 대륙은 동적이라 판의 유동이 상당히 심했다. 특히 가장 거대한 바다 주변의 대륙이나 섬은 판 위에 자리했기에 언제든 지진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슈카르는 이주구역을 결정하는 데 지진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었다. 모스칸에게 지진의 안전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내라고 해야겠어. 슈카르는 이미 지구로 이주를 확정한 듯 생각에 잠겼다.